첫 번째 이슈를 다루기 전에 오늘 아침 SSG 랜더스의 공식 발표가 있었던 내용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24일 박정태 감독이 퓨처스 감독에서 자진 사퇴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3일 만에 박정건 해설위원을 퓨처스 감독으로 선임한다고 밝혔습니다. SSG 팬들 대부분의 반응은 처음부터 이런 인사였다면 논란도 없지 않았겠느냐며 박정건 감독 선임을 환영하면서 안타까움을 좀 드러냈었죠. 박정태 전 감독은 구단의 여러 논란에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 의사를 전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제가 아는 바로는 자진 사퇴 형식의 퇴장이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KBO에서도 선수단 등록을 앞두고 박정태 감독이 명단에 포함된다면 이를 허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고민이 많았고요. 직간접적으로 이런 고민들을 구단에 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단도 여론의 문매를 맞고 고심이 깊었는데 박정태 감독도 이런 상황 알게 되면서 부담이 컸을 거고요. 결국엔 물러나는 걸로 매듭을 지었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퓨처스에서 타격 코치로 활약을 했던 박정건 해설위원이 퓨처스팀 새로운 신인 감독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박정건의 해설위원이 아니라 박정건 이제 감독님, 네. 정민철 위원과 한 시즌 동안 엠스풀에서 해설위원을 했기 때문에 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처음에 언제 소식 미리 좀 알고 계셨죠? 전화 통화를 했죠. 네네. 그래서 작별을 고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명전이잖아요. 한 팀에 수장으로 간다는 게 네. 2군이지만 네. 그다음에 이제 박정원 감독에게 맞는 롤이다 저는 이렇게 축하를 해줬고요. 워낙 랜더스의 흐름도 잘 알고 있고 그걸 넘어서 야구관이 굉장히 좀 투철한 그런 야구인입니다. 네네. 여러분들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호님이 엠스풀 해설위원 추가로 이제 구하셔야겠네요. 네. 사실 궁금해요. 일반적으로. 네. 사실 이렇게 되면 충원을 하는 게 다른 해설위원분들한테는 좋죠. 네. 왜냐하면 충원이 안 되면 저희들 업무량이 조금 많아지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수뇌부에서 네. 결정을 하시겠죠. 네. 또 새로 또 그 자리를 차지할 해설위원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거는 박정건이 아니라 정민철 해설위원의 역할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야디오 물리남님도 박정건 위원 한 시즌이었지만 괜찮았어요. 아니 해설위원으로서는 좀 어땠어요?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해설위원이었고요. 네네. 같은 그 직종에 있지만 보고 배울 게 좀 많았던 그런 해설위원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떠면 좀 약간 더듬는 거 아니요, 보니까 마음이 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이거는 뭐 박지용 위원이라든지 저라든지 다 인정하는 부분이고 그 담당 PD 분들도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해설위원이에요. 좀 위트가 많으시죠. 위트도 많고 우직하고 네. 묵직합니다. 네. 사람이 진중하고요. 네. 준님이 박정훈 감독 선임한 SSG 진작에 이랬더라면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마 대부분의 팬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9일 투아웃 님이 이름이 비슷한 사람을 앉혀야 하는 거였나요? 저 처음에 이거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네. 오늘 아침에 이제 그 보도자료 딱 올 때 이게 딱 뜨잖아요, 제목이.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박정건인데 처음에는 뭐야 이거 또 다시 이렇게 선임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얼핏 네네. 처음에 딱 봤을 때는 그런데 아니었더라고요. 근데 속독을 안 배우셨어요? 죄송합니다. 네. 네. 하여튼 박정건 퓨처스팀 감독이 아마 어떻게 보면 제자리를 찾아갔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또 SSG를 가장 잘 아는 미스터 옥토버잖아요. 그렇죠. 네, 가장 그리고 내부에서 신망도 굉장히 두텁고 맞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감독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그런 인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정건 감독.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KBO가 1월 22일이었죠. 규양 및 리그 규정 개정을 다룬 2025년 제1차 이사회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KBO 이사의 내용과 2024년 제6차 실행위원회 당시 논의된 ABS 스트라이크 존 변경, 체크스윙 비디오 판독 대상 플레이 추가 내용 등을 포함한 2025 시즌 주요 규정, 규칙 변경, 사항 안내 자료를 10개 구단 선수단에 공지했는데요. 정민철 해설위원과 함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는 이제 스트라이크 존 그 조정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ABS 스트라이크 존을 그러니까 사실 지난 8월부터 약 2달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사실 했었죠. 했거든요. 네. 1군 한 270명, 2군 한 27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고 여러 가지 안을 취합을 해서 조정안을 이번에 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수단 내부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낮은 쪽 공에 대한 생경함은 좀 빨리 적응을 했던 것 같고 높은 쪽 콜 스트라이크를 가장 좀 어려워했었는데요.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0.6% 포인트 정도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장 180cm 선수의 경우에 약 1cm 정도를 하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KBO 관계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뭐 존의 크기 변화 없이 존의 중간면과 끝면을 모두 포함해서 존 자체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사실 이 스트라이크 존 이제 ABS 스트라이크 존 과정 관련해서는 2024년도에 정말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있었죠. 특히 시즌 초반과 네. 중반까지. 맞아요. 네. 이런 거를 사실 현장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 같아요. 투수들 인터뷰할 때요. 듣죠. 많이 네. 듣고 그러니까 사실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뭐 투수가 유리할 거다라는 게 지배적이었고 일단 네. 뚜껑을 열어 보니까 투수들이 더 어려운 결과를 또 맞이했고요. 근데 이제 선수들 내부에서 가장 이질감을 느꼈던 부분은 높은 쪽도 높은 쪽이지만 구장마다 일관성이 좀 응용. 차이가 난다. 맞아요. 예, 네. 그 부분을 가장 성토를 했기 때문에 TF 팀은 회의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난 시즌에 이렇게 결정 나기 전까지 물론 이게 딱 픽스로 시작을 해서 시즌을 시작하겠지만 네. 지속적으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조정이 될 거예요. 네, 네. 최대한 현장 목소리를 좀 들으려고 좀 노력할 텐데 그 일관성마저도 저희들뿐만 아니라 뭐 KBO에서도 뭔가 그 궁금증을 빨리 풀어야죠. 네. 이제 타자들도 좀 사실 많이 불만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높은 스트라이크 존 같은 경우에 도저히 칠 수 없다는 그렇죠. 이야기였었죠. 그래서 네. 뭐 여기 뭐 설문 결과 요약도 제가 이제 가지고 나왔지만 네. 근데 다수의 선수들이 어떤 걸 얘기를 했었냐면 아예 그럼 차라리 키 상관없이 존을 그냥 정해놓자. 똑같이. 그러면 그냥 뭐, 네. 타자가 적응할 거 아니냐.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의견도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뭐 근데 이제 뭐 신장의 차이 따라서 하지 말고. 네. 그러면 우리가 좀 빨리 적응을 할 텐데 그게 이제 신장마다 조정이 되니까 신장이 큰 선수와 작은 선수들이 매번 적응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성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네. 네. 그 설문 결과 요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사실 존 설정 모양, 음. 그러니까 직사각형 형태의 존 유지가 59%로 가장 많았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의 존을 유지하자가 네네. 가장 많았고, 네. 그다음에 2위가 이제 모서리 제외 직사각형 형태 존 설정 이게 이제 2위. 그다음 상하 기준은 모든 타자에게 동일한 크기 스트라이크 존 적용 이게 45%로 가장 많았는데 결국은 존을 0.6% 하향 조정하는 걸로 네. 결정이 났습니다. 네. 네. 제가 여기 지금 또 댓글 네? 김현수 선수 신장이 아니라 고독한 자영업자님인데 김현수 선수는 신장이 맞아요. 아니라 타격폼 기준으로 존 설정이 맞추게 좋겠다라고 네. 이야기했다. 이것도 좋은 의견 아닌가요? 좋은 의견이죠. 네네. 이게 아마 김현수 선수가 네. 공항에서 인터뷰한 걸로 저는 맞아요.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미국 네. 떠나기 전에. 맞아요. 근데 사실 선수들의 의견은 어긋난 건 없습니다. 다 본인들이 느껴보고 체험한 걸 얘기는 하는 거기 때문에 단지 모든 의견을 하나로 취합하기까지는 좀 과정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한 선수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녹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단지 뭐 선수들이 조금 허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이런 것도 조정이 될 겁니다. 지속적으로 회의는 할 거니까요. 네. 이 구회말 투하님이 LUV 하영님이 스트라이크 존이 낮아지면 이제 키 작은 선수들이 피해를 보겠네요라는 이야기를 남겨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1cm 정도니까 이 의견도 틀린 건 아닙니다. 이 의견도 틀린 건 아니기 네, 때문에 네. 시범 경기 때 빠르게 선수들이 적응을 해야 될 겁니다. 어쨌든 이 좋은 설정은 1년 쭉 갈 거니까요. 네, 네.
그리고 주님이 아시아 쿼터제에 대해서 글을 남겨주셨는데 이거는 저희가 좀 이따가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기아 타이거즈 제가 임기영 선수를 트레이드 애슬레틱에서 만났는데 임기영 선수가 항상 했던 이야기가 지난 시즌에 가장 힘들었던 게 이제 스트라이크 존이었잖아요. 네. 특히 언더핸드 사이드암 투수에게 ABS 존은 굉장히 적응하기 어려운 대상이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던지는 투수들이 공교롭다고 표현을 할게요. 네. 뭐 고영표 선수도 예전에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 네. 근데 물리적으로 마운드가 높긴 하지만 아래쪽으로 던지는 선수들이 물리적으로 공은 하강을 하게 돼 있는데 중간면과 끝단을 통과를 해야 콜스트라이크를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오버핸드보다는 조금 더 위쪽으로 목표를 잡아서 떨어뜨려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스트라이크는 받죠. 근데 타자가 쉽게 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낮은 쪽을 노리다 보니까 아래쪽 공은 선언이 안 되고 타자들은 아래쪽이 콜스트라이크 안 되니까 존 설정을 쉽게 해놓고 적응을 하니까 또 강속구들이 아니니까 네. 보편적으로 아래쪽으로 던지는 선수들이 좀 불리하긴 했었죠. 네. 네. 근데 이런 부분이 올 시즌에는 좀 반영이 잘 돼서 누구는 좀 손해를 보고 누구는 뭐 혜택을 보고 이런 거에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다 일반적인 맞아요. 생각일 거잖아요. 네. 네. 이게 저희들이 선수들의 박탈감을 최소화시키는 게 우리 이제 야구인들이 해야 할 몫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댓글을 좀 저희가 보겠습니다. 찰스 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좋은 설정도 문제인데 공 반발력 갑자기 좋아진 것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해요. 공 반발력 바꾸는 이야기는 없나요? 이 얘기도 사실 지난 시즌 굉장히 많이 문제 제기가 됐었죠. 근데 사실 지금 공에 대한 반발력에 대한 현장 목소리도 사실 있어요. 네네. 있는데 그 반발력의 범위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넘어서는 만큼의 반발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레이드가 1부터 5가 있다면 그 안에서 설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약간 높은 쪽의 그레이드로 지금 설정이 돼 있는 2024 시즌에 그런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도 KBO에서도 이 결과값을 보고 완충된 어떤 조정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만약에 정미철 위원이 이제 지금 현역 선수로서 ABS 존을 대응을 한다. 만약에 처음으로 했다. 그럼 어떠했을 것 같나요? 저도 형편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최상급 S급 선수들도 말은 쉽죠. 저희들이 뭐 중계할 때도 뭐 이거 컨트롤 좋으면 뭐 되겠죠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같은 곳에 똑같이 던지기가 매우 어렵죠. 그렇죠. 그리고 그럴 확률도 많지 않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저도 뭐 해설위원 입장에서 ABS에 대한 얘기를 쉽게 드리지만 직접 던져보지 않으면 이거는 설명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선수들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외국인이 그때 프라도 선수랑도 인터뷰할 때 ABS 존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구장마다 이 카메라 각도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어디에다 맞춰야 될지 모르겠더라. 그쵸. 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MLB에서 바로 시행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참 되게 용감했던 것 같다. 그렇죠. 일정 감수를 하고 시행을 했던 거고 근데 결국은 시즌 초반 2024년 시즌 초반보다는 그러니까 중후반에 가면서 감정 소비를 안 하는 이 점을 덕아웃이나 내부자들은 좀 높게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선수들도 감정 소비를 해봤자 자꾸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지적을 받게 되니까 굳이 이거 하지 말자. 다 똑같은 환경이니까 일단 경기 집중하자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지난 시즌에는 이 ABS 존이 아마 해설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놓쳤네요. 아니면 잘 봤네요가 아니라 이게 3D로 보여드리잖아요. 시청자분들에게. 와 근데 저거를 어떻게 골라내지? 그러니까 기계의 판단과 인간의 눈이 싸우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거 대단한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성수님이 솔직히 타자들보다 투수들이 더 불리했던 거 아닌지요. 투수들이 좀 어려움 맞았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일관된 판정이 이루어지니까
그쪽 볼 쪽에 가면은 기다리죠. 쉽게 따라 나가지 않으니까 네. 투수들이 조금 고전했던 건 사실입니다. 네. 네. 이제 피치 클락도 정식으로 도입이 됩니다. 2024 시즌 시범 운영이 됐던 피치 클락이 다가오는 새 시즌에는 정식 도입돼서 아주 엄격하게 운영될 예정입니다. 시범으로 운영됐었던 2024 시즌은 위반에 따른 제재는 하지 않았죠. 구두 경고로만 조치를 취했는데요. 정식 도입되는 올 시즌부터는 위반에 따라서 엄격하게 적용이 되면서 포수가 위반할 시에는 이제 볼이 선언이 되고요. 타자가 위반할 시에는 스트라이크가 부여가 됩니다.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대신에 항목별 시간 및 횟수는 2024 시즌 대비해서 완화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게 표가 보여지나요? 2025 시즌 피치클락 항목별 적용 시간을 지금 띄우고 있다고 피디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투수 교체, 이닝 교대, 또 투수 및 포수, 또 타자 이 시간에 대한 이제 설명이 여러분 표로 지금 보고 계시죠. 그리고 퓨처스 리그에서는 33초 대신에 30초, 25초 대신에 23초, 또 20초 대신에 18초 룰을 적용합니다. 일단 이 피치 클락이 도입되는 이 올 시즌에 이 굉장히 큰 변화예요. 작년에 연습을 했다 하더라도 네. 위원님도 현장에서도 투수들의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을까요? 사실 시범 운행은 큰 염두를 두지 않잖아요. 네. 이게 예를 들어서 정말 이게 페널티가 없는데 굳이 승부를 제쳐두고 그거에 대한 신경을 쓸 그 사람은 없죠. 여유가 없죠. 네, 그래서 꽤 많은 어떤 페널티, 그러니까 위반이 있었지만 어쨌든 시범 운영하는 것보다 약 2초 정도 완화된 지금 설정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적응할 거다. 네, 시즌 초반부터 이거에 대한 큰 혼란은 없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피치 클락 관련해서 현장에서 좀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투수들한테. 이제 뭐 투수들도 그렇지만 이제 감독들하고도 인터뷰를 하면 네. 몇몇 감독들 뭐 이제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었던 감독들 꽤 있어요. 네. 왜냐하면 선수 보호 차원에 대한 그 얘기거든요. 감독들은 그렇죠. 가뜩이나 뭐 스트라이크 볼 타자와 승부해야 되는데 속도에 매몰돼서 메카닉 흔들러지면 팔 어깨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전체적인 세계의 추세가 그걸 또 하고 있고 결국은 이제 속도에 대한 스피드업에 대한 얘기가 전 세계 야구의 지금 화두이기 때문에 적응을 또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초 정도가 완화된 초기 때문에 충분히 혼란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주요 리그 피치클락 운영 규정 비교를 이것도 표 띄워주시나요? 네. 지금 KBO 리그와 이제 해외 리그, MLB, 그다음에 대만 리그 저희가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지금 첫 해기 때문에 좀 완화한 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MLB는 MLB의 그 투구 간격 그 초와 그쵸. 시간과 한국과는 좀 큰 차이는 있어요. 네. 이게 사실 그 현장 목소리로 MLB 거는 빡세죠. 이거 쫓아가려면 어려워요. 근데 퓨처스 리그가 지금 이제 KBO 리그보다 이제 초가 조금 타이트합니다. 근데 결국은 그쪽으로 돌아갈 거고요. WBC나 이제 하계 올림픽이 되면 아마 MLB의 규정을 꽤 많이 따라갈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우리가 불과 뭐 5초, 6초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저게 초 간격이 조금 좁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취재를 할 때 처음에 피치 클락을 봤을 때 아무래도 유현진 선수가 당시에 있었으니까 이걸 엄청 유심히 봤단 말이에요. 막 내가 불안해가지고 거의 5초가 됐는데도 아직 뭐 안 올라가고 있으면 어떡하지 말는데 또 그 한 번도 위반된 걸 제가 못 봤거든요. 제 기억에는 유현진 선수는. 현진이는 미꾸라지죠. 걔는 이런 룰에 안 잡혀요. 근데 지난 시즌에 메이저리그에서 초 위반 때문에 끝내기 승부가 난 적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이제는 스피드업에 따라서 그런 모습조차도 야구의 이제 볼 재미 중에 하나로 좀 자리를 잡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팬맨님이 아무리 그래도 심판 스트라이크 콜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 없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거는 이제 에이비스에 대한 또 맞아요. 찬성에 대한 네. 이야기겠죠. 네. 네. 그리고 티복 낙구리 니꾸리. 리꾸리님, 네. 네. ABS에 따른 인기 구종으로 다시 주목받을 구종이 있을까요? 커브. 그렇죠. 커브는 훑고 지나가야 그렇죠. 되니까. 예. 네. 끝단이 조금 더 내려갔기 때문에 음. 히팅 포인트에서 커브를 이렇게 12시에서 6시로 굴절시키면 네. 타자가 치지 않는다면 음. 콜 스트라이크 받을 확률이 높죠. 네. 네. 팬매님, 존 차이가 미세하게 나도 홈팀 원정팀 공평하게 적용돼서 대세에는 지장 없어 보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후라도 선수 얘기, 그렇죠. 후라도 선수도 그렇고 다른 그 상대 팀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조건 네, 똑같으니까. 네, 그렇게 네.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번개 아톰님, 투정 타고 인데 투고 타고 투저 투저 타고인데 공 탄력을 줄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이것도 뭐 KBO에서 계속 이야기가 계속 접수가 되고 그렇죠. 있으니까 네. 알고 계실 것 네. 같고요. 네. 이러다가 진짜 투수들 나만하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네. 투수들 너무 메이저리그도 그렇고 메이저리그도 이따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모든 룰을 타자 쪽으로 많이 유리하게 가요. 네. 그러니까 투수들은 정말 힘든 지금 시대예요. 투수들을 살아남기.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것도 이제 뭐 통계가 좀 누적이 돼야 되는 건데 이제 그 메이저리그 투수들이 뭐 시즌 끝나고 뭐 수술하는 선수들이 많아진다.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기사화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것도 이제 좀 누적이 되면 뭐 어느 정도 또 나올 수 맞아요. 있는 내용이겠죠. 네. 그리고 구회말 투아원님, 피치 클락 가지고 너무 민감해하니까 견제 제한은 말도 못 꺼내는 상황 아닌가? 견제는 지금 없죠. 제한은 없지. 지금은 네, 근데 처음이니까. 그렇죠. 견제 제한까지 들어가면 되게 어려운 그러면 상황이 되겠죠. 아마 지금 이런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의결을 한 실행위에서 의결을 올려서 이사회에서 통과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규정이 바뀌려면 네. 아마 이거를 지금 MLB에서 나오는 이 룰을 다 한 번에 흡수한다 이건 물리적으로 어렵고요. 이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경험을 쌓아 나가야 되겠죠. 근데 뭐 제가 이제 피치클락 대회에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지난 시즌에 시범 운영이지만 한 720경기 기준으로 위반이 경기당 한 11.95개가 나왔으니까 근데 2초 정도 여유를 더 확장을 시켜놨으니까 이거는 아주 현저히 줄어들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벌써부터 스프링 트레이닝 때 피치클락에 대한 거를 설치해놓고 연습을 시작하는 구단이 뭐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러겠죠. 거의. 그래서 요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이 스프링 트레이닝 기간에 충분히 좀 적응을 할 거라고 봅니다. 네. 번개 아톰님이 국제 경기에서도 적용되나요 피치클락이? 네, WBSC에서 이제 20초를 적용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좀 소개시켜 주시죠. 네, 여하튼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피치클락에 대한 거는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시즌에 1년을 시뮬레이션 돌렸던 거고요. 다 국제 대회가 우리가 굵직굵직한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적응을 해 나가야 됩니다. 네. 연장전 저희가 오늘 또 준비한 게 많아서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연장전 이닝 축소 이것도 좀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치클락의 정식 도입과 맞물려서 규정의 변화가 생긴 것이 연장전 이닝 축소입니다. 선수단 체력 보호와 연장전 시간 단축을 위해서 정규 시즌 연장전은 11회까지 진행이 되죠. 이제 종전엔 12회였고요. 연장전 이닝 축소는 현장 코칭 스태프의 의견을 반영된 아주 많이 반영된 규정이라고 얘기가 있었었고요. 10개 구단 사령탑 전원이 개정에 찬성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제 감독들 입장에서는 항상 이제 많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투수 자원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뭐 가용 자원마저 이제 체력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경기력까지 떨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장전 이닝 축소와 관련된 야구 커뮤니티 및 야구 팬들의 반발도 있습니다. 1이닝 축소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크지 않고 무승부 경기가 많아질 것이다. 승부치기 도입은 왜 안 하냐는 내용인데 정미철 의원의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아마 올 시즌 내내 실행위에서 이 승부치기에 대한 논의를 할 겁니다. 네. 결국은 뭐 시대 흐름상 승부치기를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MLB는 이게 승부치기 영구화에 대한 얘기가 꽤 이제 깊게 논의가 되고 있고
어쨌든 선수 노조와 뭐 사무국 그러니까 MLBPA가 협업으로 만든 교섭 단체도 승부치기에 대한 의견은 모두 지금 만장일치로 좋아하고 있어요. 네. 그거는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 경기 결과에 따라서 다음에 로스터 운영하는데 덜 헷갈립니다. 사실 빨리 승부를 보면 팬분들도 그렇고 관리자 입장에서도 확실히 스트레스를 좀 덜 받을 거다. 네. 저 개인적으로는 승부치기를 해야 된다는 저도. 쪽이거든요. 저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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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MLB가 어쨌든 하고 있으니까 MLB는 연장전에 주자 한 명만 나가요. 네. 2루에 한 명만 나가고 보편적인 국제 대회는 1, 2루에 나가잖아요. 근데 MLB 모델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박근찬 그 KBO 사무총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만약 무승부가 너무 많이 나온다면 상황과 의견을 두루 반영해서 현장과 야구 팬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변화를 줄 거다. 이런 맞아요. 약간 네. 열려 있는 거죠. 네, 네. 승부치기에 대한 얘기는 저도 실행위원 때도 네. 꽤 많이 나왔었습니다. 꽤 많이 나왔었었는데 결국은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을 KBO는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서클원님이 솔직히 스트라이크 존 자체가 다 나라마다 틀리고 심판마다 다 틀린데 굳이 MLB 규정에 맞출 필요가 있는지. 그렇죠. 이게 사실 뭐라고 설명을 해드려야 되냐? MLB에 대한 베이스 크기 확대라든지 여러 트렌드를 MLB 거를 거스르고 독자적으로 한다. 근데 일부 팬분들은 그쪽에 물음표를 다실 수 있겠지만 최근에 야구 팬분들은 MLB 트렌드에 뒤처지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최신 버전이고 최신 트렌드고 뭐 트레드나 드라이브 라인이나 뭐 이런 것도 같은 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 쪽 룰을 저희들이 거스른다? 어렵죠. 그거는 조금 물리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고해말 토아님도 이런 말씀 나누셨어요. MLB 기준을 맞춰야 하는 게 국제대회 기준이니까 국제대회가 이제 MLB 기준을 따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번개아톰님, 네. 허구현 형아가 잘하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거 제가 2회 2승님인데 시간을 줄이려면 승부치기를 하지 왜 11회로 정했을까요? 11회를 한다고 선수들의 피로도가 더 줄어들지도 않을 것 같아서요. 그렇죠. 이것도 이렇게 의문점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무승부가 좀 많아질 거다라는 뭐 생각도 일리는 있으시고요. 근데 이제 12회와 11회는 저도 이제 투수 코치도 해봤잖아요. 네네. 그 1회가 굉장히 뭐 큽니다. 사실 현장에서는 뭐 좋아할 거예요. 노시환 하나이글스 노시환이 아니에요? 민철햄 사랑해요. 네, 민철햄 사랑해요. 노시환님인데 선수는 아니실 것 같고. 시간이 지금 호주에 있을 텐데. 호주에서 시간대가 맞기도 하긴 해요. 감사합니다. 네, 만약에 노시환 선수면 너무 감사하고 노시환 선수가 아니어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루시님이 10회하고 승부치기 하는 게 제일 낫지 않나요? 11회부터? 그러니까 10회까지. 그렇죠. 11회부터 승부치기. 네. 근데 이왕 승부치기 할 거면 정규 시즌 이미 끝나고 바로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9회 마치고 승부치기를 바로. 그렇기 때문에 뭐 다음 경기 데미지도 훨씬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부분을 뭐 실행위에서도 지금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우리의 찐팬님 야디어 몰리나님께서 아무래도 한 팀이 일방적으로 지고 있을 땐 이기는 팀 위주로 코멘트를 하면 한 팀 팬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이렇게 또 위로를 알겠습니다. 이게 주셨습니다. 이거 하여튼 뭐 이런 원성을 안 사게 최선을 다해서 중계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원님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팬들의 반응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느끼는 건 아마 이런 또 라이브를 처음이죠. 통해서, 우리 저는. 라이브 하면서 느끼실 네네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원님이 아예 뭐 댓글 이런 거 아예 안 보시더라고요. 그냥 저는 야구만 파시는 분이라서. 어쨌든 이런 소중한 기회잖아요. 제가 이슈다를 하면서 이런 걸 또 경험해 보잖아요. 지금 한 뼘 성장한 거죠. 주인장님께서 승부치기를 하면 아까 이제 그 비자책 이야기 듣고 승부치기를 하면 기록이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도 남겨주셨네요. 기록이 문제가 된다. 그렇죠. 개인 기록이. 네네.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죠. 네. 그렇죠. 어찌 보면 뭐 비자책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통성에서 균형은 조금 깨지는 건 사실인데, 뭐 결국 그 최근
트렌드에 뭔가 그 같이 흐름을 타려면 속도전에 저희들이 이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으니까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포스트 시즌 제도 이제 변경이 됐죠. 네, 서스펜디드, 그러니까 포스트 시즌에 우천 등 시작된 경기 중단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서스펜디드 규정만 적용, 노게임, 강호콜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시리즈 경기 편성 방식이 변경이 됐어요. 2-2-3에서 2-3-2.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 홈구장에 그다음에 예, 플레이오프 승리팀 홈구장이 이제 원래는 그러니까 2경기였잖아요. 그다음 이제 3경기가 정규 시즌 우승 구단 홈구장이었는데 이게 2-3-2로 이제 방식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 포스트 시즌 제도는 계단식이고 1위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유리하죠. 리그고, 근데 요 제도는 뭐 형평성을 좀 맞춘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뭐 올 시즌에 한국 시리즈에 오를 팀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 나중에 이 규정 갖고 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중요한 부분인데 저도 약간 이 형평성에선 조금 맞추려고 노력했다는 예, 생각이 그렇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서스펜디드 했던 뭐 그러니까 지난 시즌의 시리즈에 대한 피드백을 좀 빨리 적용을 시킨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문제가 어쨌든 현장의 목소리를 빨리빨리 수용을 해서 바로바로 이사회에서 이렇게 바로 변경을 하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죠. 아,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타자 주자 이거 정말 작년에 이건 해마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타자 맞아요. 주자의 일루 3피트 라인 주로 범위가 이제 확대가 됐어요. 기존 주로가 홈에서 일루 베이스 후반부에 그러니까 홈에서 일루 베이스 후반부 그라운드에 그려진 3피트 라인 안쪽으로 뛰어야 했던 규칙을 변경된 부분은 일루 페어 지역 안쪽에 흙 부분까지 달릴 수 있게끔 확대 적용한 내용이거든요. 이는 이제 2024 시즌을 앞두고서 MLB에서 규칙을 변경했던 내용으로 이 규칙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이에 맞춰서 KBO는 2025 시즌 시범 경기 개막 전까지 모든 구장의 잔디 라인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좋네요. 네. 또 혼란을 좀 최소화시키는 제도임에는 분명하고요. 이게 네. 이제 투수 관점 혹은 주자 관점에서 제가 이렇게 겪은 바를 말씀드리면 네. 3피트는 다 내 잘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수 입장은 예를 들어서 투수가 잡아서 던진다라고 가정했을 땐 네. 타자 등이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던져서 네, 약간 그렇죠. 빠지면 네. 사실 어찌 보면 내 잘못인데 주자 때문에 저게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있고 반대로 주자는 수비를 방해하는 목적이 없어요. 그냥 나는 일루에 빨리 뛰고 싶은 본능밖에 없는데 이게 3피트 위반이다 그러면 다 바로바로 수긍하는 저는 야구 선수를 못 본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 안쪽 잔디를 좀 확대시킨 거는 아마 이런 혼란을 좀 최소화하려는 방안인 것 같고요. 실제로 이 제도처럼 2025 시즌은 3피트의 룰 때문에 설왕설래는 좀 많이 줄을 것 같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댓글 잠깐 보겠습니다. 이상우님이 1위 어드밴티지를 그래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2-3-2로 변경하는 건 잘 모르겠던데 그리고 느닷없다님이 이렇게 하면 욕 먹겠죠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렇죠. VMR 투아우님은 이놈의 규정 야구장이 너무 옛날 구장이다 보니 규정 가지고 뭐라 하는데 모든 구장이 크게 바뀌면 이럴 일 없을 텐데요라고 해주셨습니다. 좀 인프라에 대해서 말씀을 또 하시네요. 네, 이상호님이 형평성이라는 게 누구의 기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정답을 찾으려면 꽤 오랜 시간 이것만 논의를 해야 될 겁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상호님 또 좌우 3피트면 그래도 좀 넓어져서 좋긴 할 것 같아요. 네, 이건 3피트가 이렇게 좀 아니 그 많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심판도 심판 나름대로의 또 할 말이 있는 거고, 네, 또 선수나 감독이나 코치들도 할 말이 있는 상황에서 올해 이렇게 변경이 돼서 적용이 된다면 좀 더 이제 좀 유연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잔디를 밟고 뛴다고 해도 주심이 심판이 봤을 때, 그쵸. 봤을 때 이게 가장 중요한 맹점이거든요. 수비 방향이 아니고 쟁점이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뛰는 주자라든지 뭐 수비하는 입장에서든지 나의 의도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넓어졌다고 해서 이게 100% 해소되는 뛸 수는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심판 재량도 겸해서 좀 넓어졌지만 더 중요한 역할이 될 겁니다. 네.
이루리다님이 우타자들이 좀 뛰는 부담이 줄어들겠네요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무래도 스윙을 하고 나서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3피트 라인이 베이스 중간 지점부터 그 주로가 형성이 되잖아요. 네. 그래도 우타자는 아무래도 안쪽으로 들어갔다 나갈 확률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좀 편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이제 지난 영상들을 이렇게 그 경기 영상을 보면 막 진짜 명 영상들이 있죠. 어떻게 저거 세이브를 주지? 그렇죠. 네. 네, 특히 이제 기아와 NC 경기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와 이거는. 근데 이 제도는 사실 지금 대한민국 프로야구 심판분들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야구 팬분들 수준도 높아지시고. 맞아요. 근데 여러 제도들이 ABS라든지 여러 제도들이 심판진들의 조금씩 더 이제 약간 완화되는 스트레스가 조금씩 줄어드는 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네. 김승찬님이 그 위원님 전력강화위원회로서 위원으로서 WBC에서 데인더니 에드먼 또 네프 스나이더는 어떻게 될 예정인가요? 이거는 저희가 뒤에 또 예. 준비를 했습니다. 네네. 좀만 더 기다려 주세요. 9일말 투하님 심판의 주관이 개입되는 걸 제발 최소화 시켜주세요. 그러면 팬들 야구 시간 4시간이 돼도 기쁘게 보고 주관이 들어서 열받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심판 주관 개입이 이제 많이 없어질 겁니다. 네, 많이 없어질 네, 그래서 거예요. 많은 것들이 이제 로봇으로 많이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 제가 약간 첨언을 드리자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심판진들이 아까 제가 편파 중계 얘기했듯이 네네. 주관적인 판단을 할 수 없어요. 그 짧은 순간에, 찰나에. 예. 어쨌든 이게 오심이라고 딱 명확히 나오면 그거는 정말 그 주체가 실수한 거예요. 네. 실수한 거지 주관이 개입돼서 판정하지는 못합니다. 네. 번개아토님 역시 설명을 잘하신다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네. 또 이제 이루리다님이 변경된 그 규칙이 3루에서 홈 라인에도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은 1루 일루까지. 3피트 라인 기준입니다. 네, 이건 조금 아쉽긴 한데 일단은 네. 좀 해보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KBO에서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가장 빈도가 높은 게 홈에서 1루 문제니까요. 그걸 지금 우선적으로 좀 해결을 했습니다. 네. 네. 원서클님이 베이스가 바깥에 있으면 3피트 기준이 안 바뀌어도 되는데 문제는 안에 있어서 마지막에 안으로 주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문제예요. 와, 여긴 질문이 네. 무궁무진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네. 그 타자가 드라이브를 걸어서 이렇게 맞아. 이렇게 치면은 굉장히 유리하게 되겠죠. 이게 야구 그러니까 정통적인 야구 규약에 그러니까 야구 규정의 그 사이즈에 벗어날 수는 없죠. 네, 이런 것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신박한 질문이시네요. 네. 이 질문 이렇게 남겨주시는 거 너무 감사해요. 귀한 질문. 너무 왜냐하면 민철 위원도 지금 공부하고 학습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질문 받는 시간이 가장 성장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네, 맞아요.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뭐 좋은 이야기든 안 좋은 이야기든 여기 댓글 남겨주시면 다 가급적이면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댓글을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댓글을 계속 소개하다 보면 준비한 거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좀 많이 남았는데 시간이 벌써 거의 좀 있으면 벌써 또 1시간이 다 돼가니까. 저희 이러다가 20대 한 다음 날 새벽까지 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2시간 원래 1시간 반 정도 예정했다 2시간 한 다음에 너무 많은 이야기 있었는데 제발 1시간 반에서 끊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좀 진도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도 댓글 많이 다실 또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체크스윙 비디오 판독 퓨처스 리그 시범 도입입니다. 스트라이크 볼 판정과 함께 인간 심판이 정확한 판독을 내리기 어려운 부분이 야구에서는 바로 체크 스윙인데요. 체크 스윙도 3피트 룰과 마찬가지로 매 시즌 심판 판정과 관련해서 반복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체크 스윙 비디오 판독이 2025 시즌 퓨처스 리그에서 먼저 시범 도입 및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메이저리그, 일본 프로야구, 한국 프로야구 모두 공식 야구 규칙에는 체크 스윙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었는데 KBO는 체크 스윙 비디오 판독 도입을 위해 판정 기준부터 이제 설정할 내용입니다. 정민철 위원님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한다는 거죠? 사실 이게 지난 시즌에 애리조나 이제 펄리그 때는 거기도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특정 구장에 전체적으로 이제 시뮬레이션한 거 아니고 쉽게 말씀드리면. 홈플레이트 43cm 이렇게 면이 있잖아요. 야구 좀 해보신 분들은 이렇게 홈플레이트 앞면 있잖아요. 일직선. 그 기준에 배트가 손이 아니라
이 배럴 부분 있잖아요. 이 히팅 포인트. 네. 이게 넘어가면 스윙이고 넘어가지 않으면 손이 좀 나와도 넘어가지 않으면 스윙이 아니다. 네. 그러면 이건 KBO의 이 시뮬레이션은 조금 메이저리그보다는 미국보다는 완화된 거예요. 미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타자의 유리한 쪽으로 모든 걸 시뮬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일루의 선이 있어요. 45도 선. 네. 그거를 넘어가야 스윙으로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 투수는 진짜 밥 먹고 못 살아요. 그쵸. 근데 지금 KBO에서 시뮬레이션 하는 거는 미국보다는 조금 더 완화된, 네, 그러니까 몸 기준 90도가 넘었을 때 네, 완화된 지금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네. 기초에 주목이 되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판독 기회도 이제 팀당 2회씩 연장 이닝 판독 기회는 1회 추가가 되고요. 번복 성공 시에는 기회 차감이 없습니다. 예. 근데 이게 저희들이 뭐 이것마저도 TF 팀에서 꽤 오래 논의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결국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위의 앵글이에요. 근데 대한민국 구장 중에 몇 안 네, 됩니다. 위에서 앵글을 잡을 때. 그러면 드론을 계속 위에 띄워놓고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물리적으로 네. 어렵고 이 보편성이 조금 지금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양쪽에서 카메라를 설치를 할 거예요. 이게 이제 중계 카메라로 도움을 받는데 이건 물리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중계 카메라는 약간 오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이 규정에 딱 부합시키기에는 약간 그러니까 자체 카메라로 구장마다의 자체 카메라로 해야 양 팀에서 조금 수긍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KBO는 이제 퓨처스 리그에서 이제 시범 도입을 해서 KBO 자체 카메라와 방송 카메라의 시각차를 줄여본 다음에 1군에 도입하는 방안이 체크스윙 비디오 판독의 안전한 정착을 돕는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미국에서도 이제 판정의 정확도 및 완성도 측면에서 시간을 두고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지금 이 도입을 매우 신중한 거예요. 사실 ABS도 도입을 되게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 이 체크스윙 더더욱 하다는 거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네, 네. 네. 아 이상호님이 이제 교육리그에서도 테스트를 해봤군요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거죠. 미국 애리조나 폴리그. 폴리그. 네, 네. 네, 네. 근데 가을에 열리는 10월 약 14일부터 이렇게 열리는 거기에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봤고,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 제도가 가장 현장에서는 목소리가 좀 많은데 네. 이 제도를 바로 실행시키려면 이거는 좀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뭐 이거는 이제 체크스윙 비디오 판독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한다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팬들도 답답하고 힘들었거든요. 제일 제일 억울해하죠. 네. 현장에서는. 그리고 느닷없다님이 무제한 질문 토론 가시죠. 필리버스터. 네. 네. 오늘 날 세자. 새해 같이 맞이하자고요. 네. 개명일수록 좋긴 한데 이상훈님. 네. 네, 일단 좋죠. 저희는 지금 빨리 진도 나가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요 지금 MLB 그 애리조나 교육리그 시범 운영 사례 표 뒤에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다시 한번. 네. 네, 네. 다시 근데 한번 이거는 보여주세요. 보세요. 네. 이 45도 스윙 기준이면 KBO 선수들이랑 납득을 못 할 겁니다. 아이고, 이렇게 되면 투수 투수. 나는 투수 안 한다 이렇게 할 거예요. 이거 여기 나왔는데 안 되는 네, 거야. 안 되는 거죠. 네, 이거보다 네.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KBO의 시뮬레이션 네, 90도. 예, 이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은 고정된 일관성 있는 이 카메라의 판정이거든요. 네. 그게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리고 다시 왜요? 피디님 왜요? 저도 이게 표를 보고 있었는데 아, 너무 이게 어려워. 너무 어려워서 어렵죠. 45도 우리 네. 피디님도 우리 PD님도 야구 좋아하시는데 네, 야구 환자신데 갸우뚱하고 계시네요. 지금. 네. 근데 이거 결국 보세요. 메이저리그도 그냥 막 점수 많이 나고 이걸 지금 원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재밌으니까. 그래야 재밌으니까. 네, 예. 네, 맞습니다. 아시아 쿼터 제도 시행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 시즌 달라지는 제도는 아니지만 지난 2025년 제1차 이사회를 통해서 KBO 규약을 개정된 사항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아시아 쿼터 제도의 도입입니다. 아시아 쿼터 제도와 도입은 이전부터 계속 제기가 되었던 이슈였고 그 배경에는 KBO 리그 경쟁력 강화와 원활한 외국인 선수 수급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논의되었습니다. 아시아 쿼터 제도의 주요 내용 지금 표를 보고 계시고요. 네, 대상
아시아 야구연맹 소속 국가 기준 아시아 국적 전체와 호주 국적 선수이고 비아시아 지역 이중 국적 선수는 불가입니다. 인원 1명이고 포지션 무관, 연봉은 20만 달러가 최대고 재계약 시에는 매년 10만 달러 상환 가능합니다. 엔트리 규정이 이제 29명 등록, 27명 출전이고요. 총 4명이죠. 외국인 선수 3명, 아시아 쿼터제 1명. 모두 한 경기 도시 출전이 가능해졌습니다. 아시아 쿼터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각 팀별로 아시아 지역의 스카우팅도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정미철 해설위원 이 단장 재임 시절에도 KBO 단장 사이에서 이 아시아 쿼터 제도에 대한 논의가 좀 많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네. 제가 2022년 10월이 임기가 마지막이었으니까 네. 제가 단장 부임하고 3년 동안 실행위 때 이게 이제 주요 안건은 사실 어떻게 이게 기인이 됐냐면 네. 그러니까 외국인 투수들이 부상이 좀 잦다 보니까 네. 그 교체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아시아 쿼터제까지 이제 얘기가 이제 흘러왔는데 결국 이제 이게 어쨌든 결과값이 좀 나왔잖아요. 네. 근데 현장에서는 감독들은 좋죠. 감독들은 좋습니다. 뭐 당연히 자원이 늘어나니까. 자원이 늘어나니까 좋은데 여기에서 이제 고민은 물론 이제 로스터도 한 명씩 늘어나서 이제 큰 반발은 없을 텐데, 근데 고민은 결국 국제 경쟁력으로 이제 다시 얘기를 좀 할 그렇죠. 수밖에 없는데 KBO 리그가 일선발들이 거의 외국인 선수들이잖아요. 네. 근데 아마 지금 그런 단면을 보면 아시아 쿼터제도 투수 쪽으로 뽑을 확률이 매우 크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KBO 선수들의 기회는 조금씩 줄어드는 건 뭐 당연하다. 네. 그런 걱정은 좀 있죠. 네, 그 걱정 때문에 결국은 계속 도입이 안 됐던 거였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가격 면으로 봐도 20만 달러면 적지 않은 금액이긴 그럼요. 한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MPB 쪽 퀄리티가 좀 좋으니까 그렇게 되면 뭐 거기는 뭐 4군까지 있는 소뱅은 4군까지 있는 시스템이니까. 근데 그 가격에 1,600만 원 정도가 이제 최저 연봉인데 가격적으로는 어떻게 한번 딜을 해볼 수는 있는데 네. 그 정도의 젊은 선수가 그 정도 유망주가 올 수가 있겠느냐. 결국은 시라카와 선수 사례가 좀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네. 독립리그 쪽으로. 독립리그에서. 네. 네. 그리고 대만 쪽도 물론 프로에서는 오기 힘들지 않나요? 대만 리그. 그렇죠. 대만 쪽도 가격적으로는 네. 뭐 경쟁력이 뭐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가격으로는 뭐 되겠지만 대만 쪽보다는 이제 호주 쪽 얘기가 좀 많이 나올 텐데 호주가 많이 나오죠. 호주는 팀 샐러리가 뭐 40경기밖에 안 하는 리그이기 네, 때문에 한 네. 1억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가격적인 면으로 보면 호주 선수들이 좀 관심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이영미 기자가 말씀하셨잖아요. 진정 이때는 지금부터는 각 팀 스카우터들의 역량이 이제 표시가 날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외국인 선수 뭐 대체 외국인 선수 뽑을 때마다 뭐 풀이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갖고 있는 리스트들이 비슷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겹치거나 중복되는 아니면 경우가 누가 먼저 많죠. 선점하느냐 이런 맞아요. 싸움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지금 이제 아시아 쿼터 제도가 도입이 되면 이런 부분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네. 아마 그 각 팀마다 외국인 스카우트 파트를 좀 더 강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맞아요. 들거든요. 네. 네. 아마 이렇게 이게 이제 결정되기 이전부터 내부에서는 논의가 꽤 진전이 많이 됐을 거고요. 벌써부터 아마 파트별로 지금 롤을 다 정해놨을 겁니다. 네. 이제 이게 아시아 쿼터 제도 이제 2026 시즌부터 도입이 되잖아요. 이게 리그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수준은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뭐 긍정적인 면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지금 야구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이 프로 무대에 외국인 4명, 그 외국인 4명이 한 경기 다 뛸 수 있는 구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좀 아득한 어떤 지루함을 느끼지 않을까. 내가 저 자리에 들어갈 때 뭐 그런 심리적인 요인도 좀 작용을 할 것 같은데 그거를 배제한다면 팬분들 정말 야구의 퀄리티로만 야구를 접근하신 분들에게는 나쁘지 않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국내 선수들이 좀 더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경쟁이니까요. 네. 똑같은 선상에서 경쟁이 된다면 아마 국내 선수들은 더 좋은 그렇죠. 공을 던져야 되고 더 좋은 활약을 펼쳐야 되고 더 좋은 수비를 보여줘야 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도입되면서 플러스 효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이 질적인 면에서 상승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퀄리티 면에서는 뭐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네. 저 정도 금액이면. 네. 그렇죠. 저희 좀 아까 올해님이 정민철 의원님 승부치기는 왜 도입이 안 될까요? 연장전은 축소하고 승부치기 좀 하지라고도 우리가 아까 네, 좀 설명을 감사드립니다. 드렸던 네. 이야기입니다. 네. 이루리다님 아시아 쿼터 시행해버리면 각 팀 3선발까지 외국인 쓸 것 같은데 어떨까요? 이 그럴 것 부분은? 같아요. 아, 이게 네. 야수를 혹은 20만 불이면 그 돈으로 예를 들어서 뭐 스페셜 뭐 주자를 뽑을 일은 만무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뭐 보편적으로 지금 KBO에서 부족한 게 선발 투수들이기 때문에 네. 투수 쪽을 뽑을 확률이 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네. 네. 정길리님인데 안녕하세요. 캐나다 몬트리올입니다. 네. 지금 새벽 5시. 새벽 5시 반인데 네. 야간일 끝나고 집에 와서 유튜브 켰더니 야슈다 라이브라니 거기다 제 어릴 적 우상이었던 민철이 형님이 기자님 옆에 계시니 너무 좋네요. 앞으로 라이브 반갑습니다. 개근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와 감동. 반갑습니다. 자, 캐나다 몬트리올님. 네. 김선우 위원이 몬트리올 아마 그쪽에. 네, 그쪽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분은 아니시죠? 네. 선우 아니지? 이정길님입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아, 새벽 네. 5시 반인데요.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캐나다는 어떻게 명절 구정을 안 세니까 그렇죠. 그렇겠죠? 네, 이에 이승희님, 이승님. 아시아 쿼터제 하면 투수들 다 데려오겠죠? 선발을 데려오면 우리나라 투수들 입지가 어떻게 맞아요. 될까요? 타자들 데려오면 한 경기당 외국인 선수 출전수 제한이 어떻게 될까요? 현재까지는 4명 다 출전이 그렇죠. 뭐 가능한 그거니까. 네, 네. 그러니까 새 칙은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러니까 KBO가 여러 룰들을 이렇게 기민하게 좀 바꾸기 때문에 아마 이게 시행이 되고 나서 모니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피드백이 될 거예요. 네, 원서클님도 좋은 아시아 쿼터 제도가 들어오면은 장기간 국내에서 뛰는 외국인은 국내 선수 자원으로 바꾸는 것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그러니까 밑에 이제 또 지잡대 데코더님이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네요. 네. 그렇죠? 하여튼 네. 아니 이 댓글 다시는 분들이 내부자라고 해도 믿을 만큼 네. 굉장히 퀄리티 있는 질문을 하시고 답도 하시네요. 그리고 DK 주고님이 의원님 왕왕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던 계기가 왕왕? 제가 왕왕이란 말을 써요? 아니 모르겠어요. 저는 어. 지금 2번째라서 그걸 딱 느끼지는 못했는데 이분은 그렇게 느끼셨나요? 제가 한번 모니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왕왕이라는 말을 제가 이제 2차 베이비 부모 세대라 이게 입에 밴 그러니까 자주라는 말로 제가 바꿔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불편하시다면. 네. 아니 위원님이 엄청 유연하시다. 왜요? 말을 이렇게 딱 이렇게 또 댓글로 남겨주면 또 바로 흡수를 하시네. 아니, 보이니까요. 아, 네. 그러시려고 들어오신 거니까. 네, 그렇죠. 네. 뭔가 소통하고 싶어서 들어온 거니까요. 네, HIG님이 호주 리그에 뛰는 선수만 데려올 수 있으면 호주 선수들 체력적인 문제가 시라카와도 독립리그 출신이라 이제 갈수록 좀 퍼지던데 아무튼 이제 시라카 선수도 이제 그 체력 이슈가 좀 있었고요. 네네. 호주 리그 스태미나 걱정하시는 것도 일견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리그 자체가 이게 롱텀으로 하는 리그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쵸. 40경기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4라운드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도 5이닝 정도를 감안을 하고 선수를 뽑는다면 경쟁력은 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왕왕 또 매력적이라는 분도 있고요. 올님이 롯데의 새 외인 데이비슨 첫 불펜 피칭사 합격점이었다. 기사를 또 이렇게 글을 보내주셨고 SL4님이 위원님 하나 볼파크 중계 가실 때 준비하시는 루틴이랑 중계실 시설 등 여유 되시면 브이로그 부탁한다. 그러니까 세구장이랑 관심이. 네, 썸타임즈에서 네, 한번 갈까요? 고프로를 지원해 주시면 네네. 이것도 좋네요. 진짜. 그럼 한번 네. 이렇게 찍어서 좋네요. 네, 우리 라이브 할 때 소개하면서 설명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중계가 가실 때 루틴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여러 해설위원분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현장 가면 일단 배팅 게이지 가서 선수들 컨디션 맞아요. 보고 감독님들 만나 뵙고 그다음에 올라와서 양쪽 로스터를 다 확인을 해야 되겠죠. 네. 네.